자, 한번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해서 포토커런트를 발생한 그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에 이제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이런 저널에 한번 낼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상당히 유명하게 이제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제 이용해서 포토커런트뿐만 아니고 이제 수소 생산까지 이제 시도한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포토신테틱 일렉트론 트랜스퍼뿐만 아니고 호흡 작용에 관여하는 일렉트론 트랜스퍼까지 실제로 이용해서 어떻게 이 포토커런트를 또 생산하고 또 수소도 생산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여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필요하면 여기에 여러분들 찾아보면 됩니다. 아니면 요 제목 가지고 검색해도 아주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뭐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요게 이제 셀이라고 하면요, 요게 이제 맨 밑바닥에는 에어 캐소드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산소가 통과해서 산소가 이제 물로 환원되게 하는 거죠. 그 위에 여기에 보면은 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에노드를 이제 입혀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시아노박테리아 요 녹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를 여기다 입혀 놓은 다음에 빛을 쬐어줄 때와 빛을 쬐어주지 않을 때 어떤 경우도 이제 우리가 다 전류를 얻을 수 있다. 즉 빛을 쬐어주면은 이게 이제 포토커런트가 되는 거고, 그죠? 빛을 쬐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호흡작용이 일어나서 호흡에 의한 커런트가 이제 생산된다. 그러니까 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요 양쪽에 이제 전선을 연결해서 여기다 부하를 달면은 전기가 통하겠죠.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먼저 한번 요 부분 요 반쪽은 이제 빛을 쬐어줬을 때입니다. 왼쪽은. 자, 보시면은 이제 빛을 쬐어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제 이 용액에 녹아 있는 CO2와 그리고 비드에너지를 이용해서 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작동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분해가 되면서, 그죠? 물이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나오죠. 여기서 산소가 나오면서 이제 프로톤도 양성자가 나오고 전자가 요게 이제 전극에 있으니까 위에 놓여 있으니까 전극으로 전달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달된 전자가 여기로 가서 회로를 외부 부하를 통해서 캐소드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상태, 즉 다크한 상태는 어떻게 포토커런트는 더 이상 발생을 안 하겠죠. 대신에 여기에 명반응 때 이제 합성된 이제 여러 유기물들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명반응 때 합성된 여기 뭐 유기물뿐만 아니고 ATP 이제 이용되고, 여기 NADPH 이제 이것도 이제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크랩 사이클을 통해서 이게 이제 유기물이 다 이용이 되는 겁니다. 산화가 되면서 CO2가 오히려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때는 전자 전달이 또 일어나겠죠. 그때 전자가 또 역시 요 전극을 통해서 이동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여러분 저 슬라이드에서 앞에 저 내용에서 봤듯이 여기 광합성과 그리고 호흡에 있어서의 그 전자 전달이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 셀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게 이제 로버스트 앤 로우 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게 견고하고 가격이 싸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셀프 서스테이너블. 이게 이제 셀프 서스테이너블하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 완벽하다 이겁니다.
그죠? 뭐 달리 우리가 외부에서 뭘 줄 필요가 없어요. 기지를 공급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셀프 리페어링 이 가능하고 셀프 어셈블링 피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속적인 그런 전기와 그죠? 전기 에너지를 생산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데이 앤 나이트 요 사이클에 상관없이 이걸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이제 얻어진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광합성 명반응뿐만 아니라 안반응에도 이 전자의 흐르는 그런 방향이 똑같아요. 명반응은 이렇게 전자가 흐르다가 안반응에서는 거꾸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동일한 방향으로 이게 전자가 흐르게 되죠. 그죠? 말하자면은 다 전부 다 포토 에노딕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이런 복습 겸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Photosynthetic process and respiration metabolism in cyanobacteria. 이거는 지난번에 있는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왼쪽은 포토신테시스, 오른쪽은 이게 이제 뭐죠? 이게 respiration이죠, 그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 옥시전 이발미산트 이게 이제 PS2 이게 이제 반응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가 물로부터 쭉쭉쭉쭉 P680 쭉쭉쭉쭉 해서 QA, QB. 근데 이 과정을 차단하는 것이 DCM이라는 그런 분자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플라스틱 퀴논을 거치게 됩니다. 그죠? 예, 공통적으로 플라스틱 퀴논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른쪽은 호흡이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서 사이토크롬 B6F 컴플렉스를 거쳐요. 그런 다음에 PS1으로 가서 P700으로 가서 프레독신에서 NADPH로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빛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없을 때는 이제 글라이콜리시스가 일어나죠. 그죠? 크랩 사이클에서 이게 뭐저 TCA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글루코스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해당 작용을 거치는 거예요. G3P에서 이제 이거 탄소가 이제 세개가 달린 물질로 이제 분해되고 이것이 이제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쭉 여기 이제 요 사이클을 돌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전자가 NADH로 저장돼서 이게 이제 플라스큐논으로 가서 이것도 역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쪽으로 갈 수 있죠, 그죠? 사이트크롬 B6F로 컴플렉스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것은 이제 저 터미널 옥시데이즈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전자가 사이트크롬 BD 퀴놀 옥시데이즈 그죠? 이것도 이제 터미널 옥시데이즈죠. 이쪽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전자가 어디로 가죠? 이제 산소로 가서 물로다가 환원이 될 수가 있죠. 요 반응과는 정반대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여기서 이제 이 전자와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때 이제 호흡 작용에서 이 아요도 아시테이트라는 물질을 로 처리하면은 여기가 이제 끊어집니다. 요 과정이. 그죠? 그러니까 G3P에서 아세톨 코엔자임 A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죠? 음. 사실은 글루코스가 이제 결국은 요 크랩 사이클을 돌려면은 아세틸 코엔자임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어, 아이도 아시테이트를 치면은 여기서 이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게 이제 전체 화살표는 전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포토 신테틱 프로세스와 여기 레스피레이션 프로세스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드 블랙 에로 이런 거 까만색 여기 그것은 레스피레이션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언필드 이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뭡니까? 포토신테틱 앤 어디셔널 일렉트론 플로우 프로세스 그죠? 이런 것들은 포토신테틱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저자들이 사용한 그 시아노박테리아는 시네초 시스티스라고 이제 합니다. 이걸 갖다 그냥 S1이라고 해서 약자로 썼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연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샥을 줬습니다. 샥. 여기서 이 사람은 특별히 이제 매개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매개체를 쓰지 않고 일단 샥을 줬어요. 오스모틱 샥을 이제 살짝 줍니다. 그죠? 오스모틱 샥을 어, 이제 주어서 그 시아노박테리아 내부에 있는 어떤 전자 전달 물질을 이제 외부로 이게 분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도 이제 이거를 뭘로 트리트했냐면 프렌치 프레시어라고 해서 1500 ps에서 이제 이게 요게 이제 그건데요. 이 기계를 이용하면은 여기 이제 자극을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텔레코이드 멤브레인이 이제 여기서 이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도 이제 조그만 분자들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이걸 많이 썼는데 젠틀 프레셔 트리티드 셀이라고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이제 압력을 살짝 주는 겁니다. 그죠? 이때 이제 요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라는 요 장치를 이용해서 시아노박테리아에 압력을 주면은 시아노박테리아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제 어떤 물질을 분비한다 합니다. 압력 얼마큼 주느냐? 0, 15, 30, 95 psi 정도로. 근데 이건 뭐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라는 요 장치가 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걸 쓴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만족한 그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MIT에서 쓰고 또 여러 어디입니까 이게 또 이게 뭐 이런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쓰고 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요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아마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압력을 줘서 이제 시아노박테리아 구조는 유지하되 이제 거기에서 자극을 줘서 어떤 이 경우에는 어떤 일렉트론 매개체로 이제 작동할 수 있는 물질을 분리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험 장치는 사실 이거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보통 우리가 실험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월킹 일렉트로가 밑에 있고 그 위에다가 여기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 처리한 요 I 신 이게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 심볼을 잘 보세요. 오스모틱 프레셔 살을 샥을 주면 이렇게 OS 신이라고 했고 아무 이제 샥도 안 주면은 이제 그냥 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틸레코이드가 이제 트위트된 것은 M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오른쪽에는 카운트 일렉트로드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이제 빛을 쪼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중간에 놓으면 이게 빛을 가려서 안 되죠. 그죠? 이번 한번 B번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시간에 따른 전류, 그러니까 크로노 이제 암페로메트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DCM을 처리 이제 어, 하지 않은 것과 처리한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은 오히려 여기 이제 이 DCM을 처리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죠, 그죠? 이 경우 보면은 DCM을 처리를 하면은 오히려 이 전류가 높아졌어요. 처리 안 하면은 전류가 이게 낮아진 거를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뭐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DCM은 어디를 차단하죠? 여기를 차단하죠, 그죠? Q에서 QB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닥 커런트가 여기 있는데 잘 보세요. 다크 커런트가 5 정도 여기 보시면은 5 한 마이크로 암페어 퍼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근데 이 다크 커런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DCM을 처리했기 때문에 명반응은 일반적으로 이게 없다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낫죠.
그러면은 요 이만큼 나온 것은 다크런트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것은 호흡작용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말이죠. 이제 빛을 쪼여주고 쪼여주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검은색은 이제 버퍼인 경우에 이게 사이클 볼타메트를 이제 본 거예요. 빛을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그죠? 그러니까 버퍼만 있을 때는 전압을 바꿔도 아무 현상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화하는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여기 다크한 상태에서는 사이클의 볼타메트를 돌려보니까 약간 여기에서 산화와 이쪽에서 환원이 일어나는 걸 알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인가 이제 그 시아노박테리아로부터 나왔구나, 그죠? 시네초 시스티스에서. 근데 빛을 쪼여주면은 이제 그 현상이 이제 확실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물질이 산화하는 물질이 나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죠? 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 뭐죠? 이것은 이런 그 클로로필의 양에 따른 클로로필의 양을 재소했어요. 그죠? 시아노박테리아로부터 이거는 양을 우리가 흑광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재소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클로로필의 양이 많다, 즉 시아노박테리아의 그 개수가 많아지면 증가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되면은 사실은 그다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걸어준 그 전압에 따른 그 광전류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가헤츠가 이제 그 시아노박테리아로부터 분비돼서 전자연들에 관여한다. 이제 그럴 때 잘 보세요. 여기 150 밀리볼트면 어디입니까? 150 요쯤 돼, 요쯤. 이 정도만 걸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걸어주면은 이미 매개체는 산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전자를 이제 받아서 환원이 돼서 전극으로 이동해서 전자를 주고 다시 산화된 상태로 이제 될 수 있는 충분한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0.15V 정도 이상만 걸어주면은 별 차이는 없어요. 그죠? 별 차이는 없이 포토커런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앞에 요 실험으로부터 분명히 뭔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 이전 바로 전에 이제 저요 이제 파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아노박테리아의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거기서 이제 전자전달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틸라코이드 멤브레인뿐만 아니고 사이토플라스믹 멤브레인, 그리고 셀월, 그리고 아우터 멤브레인까지 다 통과해서 전극까지 전자가 이동이 돼야지 포토커런트건 아니면 무슨 레스피레이션 커런트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분명히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도 그래도 상당한 크기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외부에서 매개체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의 볼타메트리의 증거를 보니까 산화 환원이 이게 분명히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면은,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빛을 받을 때 특별히 어떤 물질을 이제 분비하는구나, 산화 환원하는 물질을 분비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미디에이터가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은 굉장히 작은 어떤 확산이 잘 되는 어떤 솔유블 몰레큘이다. 물에 잘 녹는 분자다. 그걸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한번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음, 이거 글쎄 뭐 이거부터 보시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냥 버퍼인 상태에서는 아무 전류가 물론 차징 커런트지만은 어떤 산화 환원이 안 일어나고 여기 그러니까 샥을 줬을 경우에 빛을 안 쬐어줘도 이렇게 산화와 환원되는 어떤 물질이 이렇게 분비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 말이죠.
요게 이제 셀이죠. 요게 조그만 게 뭡니까 이거 저 튜브에다가 이제 집어넣고서 샥을 줘서 이것을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원심 분리로 이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멤브레인을 써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멤브레인은 어떤 멤브레인이냐? 여기 3kg 달톤 정도의 분자는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분자량이 3kg 달톤 정도 이하면은 통과하고 3kg 달톤 정도보다 더 크면은 그 저 멤브레인에 이 기공에 막혀서 걸러져서 통과하지 않는 이제 그런 걸 썼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그래서 그런 멤브레인 쓰면은 멤브레인을 통과한 용액이 있고 통과하지 않은 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통과한 용액, 필트레이트, 그죠? 이걸 가지고서 사이클릭 볼타메트를 해봤더니 여기 이제 뭐가 이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산화전류가 흐릅니다. 반면에 여기 남아있는 거, 그 멤브레인 통과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를 쟀더니 없어요. 그죠? 이게 뭘 뜻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이제 분비되는 어떠한 그 분자가 있는데 전자전자를 관여하는데 이것이 요 3kg 달톤 필트레이트, 그러니까 분자량이 3000보다는 작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폴리머가 아니고 작은 분자예요. 근데 이제 그럼 과연 그 분자가 뭐냐? 그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아노박테리아의 경우는 아직 확인이 아직까지는 안 된 거 같아요. 여기 이제 예상만 한 겁니다. 예상만. 그죠? 보니까 퀴논, 솔리블 퀴논이 아니냐, 플라보노이드 계통이냐, 뭐 다른 물질 아니냐. 근데 이제 어 미생물 연료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확인했거든요. 근데 추측하기를 그 사람들은 퀴논 계통, 그죠? 솔리블 퀴논. 그리고 또 하나는 플라빈이라는 물질입니다. 플라빈하고 플라보노이드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그죠? 퀴논과 플라빈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예상했고 여기서도 퀴논은 이제 이 경우에 이제 플라보노이드라고 또 이제 또 이걸 또 추측했는데 아직까지 확인 안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죠? 물론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전 필트레이트에 남아 있는 것을 했더니 아무가 없죠. 그죠? 물론 버퍼도 아무 반응을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요 C번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전기학 테크닉 중에 이 전극을 말이죠. 그 네 개를 쓰는 게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전극을 어떻게 쓰느냐 보십시오. 보통은 레퍼런스가 있고 월킹이 있고 카운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월킹 일렉트로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만 쓰는데 요 바이 포텐시오 스탯이라는 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킹 일렉트로드를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그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진짜 월킹이고 일반적으로 여기 카운터가 있고 레퍼런스가 있고 여기 있죠. 또 하나. 여기 팁을 하나 이제 위에다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월킹 일렉트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포텐시오스를 바이 포텐시오 스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팁을 여기다 놓으니까 여기다가 요 팁을 요 위에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뭐 팔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움직입니다. 여기다 모터를 달아서 이게 저 우회로도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전후좌우 그죠? 이게 요 평면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팁을 요 표면에 막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스캐닝을 하면서 이미징도 할 수 있고 전류를 잴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테크닉을 SECM, 스캐닝 일렉트로케미컬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했느냐, 뭘 확인했냐 말이죠. 여기에 똑같은 실험을 한 겁니다. 아까 요처럼 그렇지만 요 위에다가 팁 전극을 집어넣었어요. 위에다 바짝 집어넣고 여기서 요 월킹에서 요 미생물 시아노박테리에서 나오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필터하지 말고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직접 위에다가 전극을 집어넣고서 전극의 전압을 이제 조절하면서 이게 전류가 흐르는지 이게 만약에 어, 위에서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나오는 그 물질이 전극적으로 갈 수 있지만은 또 확산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죠?
농도가 낮은 쪽으로 가니까 요 팁 쪽으로도 간다 이겁니다. 가서 검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고도의 테크닉이죠. 그죠? 물론 빛을 쪼여주면서 그때 봤더니 이걸 보세요. 이게 이제 시간이고 x축은 y축은 전류인데 요 축이 두 개죠. 왼쪽 축하고 오른쪽 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은 이제 빨간색입니다. 요 팁 커런트고 왼쪽은 어때요? 왼쪽은 요거는 여기서 나오는 월킹 일렉트로에서 나오는 이제 전류가 되는 겁니다. 이 봤더니 어때입니까, 여러분요? 어, 여기서 근데 크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나요. 빨간 거나 요거나 파란색이나 여러분 뭐 동일한 스케일이 아닙니다. 빨간색 스케일 즉 팁에서 관찰되는 전류는 무진장 작죠. 나노암페어 수준이고 이것은 마이크로암페어죠. 왜 그러냐면은 팁의 이 전극 표면적이 굉장히 작은 것을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팁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기서 음, 요 시아노박테리아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쭉 이제 시간별로 이제 측정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이제 빛을 쪼여주면은 이때 이게 쭉 나오죠, 그죠? 그때 이제 이걸 된 거예요, 팁에서. 그러니까 팁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전압을 흐르는 잠깐만요. 팁의 전류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가면은 마이너스가 점점 작아지고 이게 점점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은 산화를 시킨 겁니다, 산화. 그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은 요 시아노박테리아에서 나오는 물질이 요 팁에서 딱 이 디텍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것도 정교하게니까 그렇게 이제 무슨 물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양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물질인지 그걸 우리가 딱 꼭 집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보시면은 요거 있어요. 일반적인 자연 상태의 그 시나초 코쿠스, 시나초 시스티스 요거 SYN,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스모틱 샥을 준 거 요거 노란색, 그리고 이것은 마이크로 플루이딕 샥을 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M 이것은 뭐예요? 틸라코이드. 틸라코이드 샥을 줬나요? 잠깐만요. 보도록 합니다.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나 이렇게 이제, 그죠? 그러니까 틸라코이드 자체를 이제 파괴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봤더니 이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요 자연적인 상태 요 녹색 이거보다도 어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음, 오스모틱 샥을 주면은 포토콘은 더 많이 흘렀죠, 그죠? 많이 흘렀어요. 이것은 이제 빛을 끈 상태입니다. 요 화살표는 빛을 껐을 때요. 더 크게 흘렀죠. 왜 그러죠? 자연 상태보다 이 오스모틱 샥을 통해서 이 뭔지 모르지만은 어떠한 조그만 분자가 분비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전자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그 정도가 여기 마이크로 플루이드 샥을 줬을 때가 훨씬 더 좋더라.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번 그림은 뭐냐? 그 샥을 주는데 어느 정도 샥을 주느냐? 여기 있죠? 0, 15, 30, 95 이렇게 있죠? 그죠? 0은 아예 샥을 안 준 거고 15 psi 샥을 준 거예요. 15. 그죠? 여기 보시면요. B번. 그죠? 15, 30, 95 psi. 그러니까 15 psi 정도의 샥을 주니까 이게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좀 샥의 압력을 높여서 30 정도 주니까 오히려 어때요? 떨어졌죠. 왜냐하면 제 생각인데 아마 그 시아노박테리아 멤브레인 자체가 파괴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95샥을 더 주면요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안 좋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샥의 압력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C번이 그겁니다. C번은 뭐냐면은 이게 샥을 안 준 상태, 내추럴한 상태고 이건 샥을 준 상태. 이거를 이제 샘 사진, 그죠? 전자해면 사진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시아노박테리아 시네초 시스티스 이거는 동그란 모양입니다.
이게 잘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뭐 시야의 효과가 여러분 어떻게 잘 보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D번은 이거는 요 시간을 놔두고 이제 클로로필 양을 잰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로스 커브예요. 그로스 커브. 이게 이제 시아노박테리아가 이게 이콜라이나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박테리아처럼 잘 안 자랍니다. 이게 생장을 잘 안 해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콜라이는 하루만 배양해도 충분히 우리 실험할 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며칠, 뭐 어떨 때 일주일 동안 배양을 해야지 겨우 우리가 저 실험할 양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내추럴한 상태, 녹색 그리고 샥을 주는 상태 이게 전부 다가 일단 성장은 잘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내추럴한 상태 그리고 샥을 준 상태 그런 것의 또 이제 다크한 상태 그죠 여기 대쉬이고 그것의 사이클 볼타메트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까 나온 대로 여기서 이제 산화하는 데는 어떤 물질이 분비된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거를 시아노박테리아의 이제 주인이 있죠, 주인, 그죠? 주인 PSPA라는 주인이 있어요. 이건 어떤 지냐면은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중에 D1 프로테인을 이것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이 주인입니다. 이것을 이제 낙하시킨 시킨 거예요. 델타는 이제 없애 버렸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상태냐? Non-functional PS2가 됩니다. 그러니까 PS2가 이게 이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죠?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빛이 쪼여졌어요. 이거는 이제 저 마이크로 플루이딕 샥을 준 시아노박테리아 실험한 겁니다. 이때가 이제 제일 결과가 좋으니까 여기서 샥을 빛을 쪼여주니까 쭉 올라가죠. 그죠? 요 진이 이제 없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끄니까 쭉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로부터 이제 빛을 통해서 이제 PS2가 굳이 없어도 된다. 그죠? 이제 그걸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저기 뭡니까? 액션 스펙트럼이죠. 파장에 따른 이제 여기 커런트를 재서 퀀텀 에피션시로 이제 표현한 건데 요 부분에 이게 이제 뭐야 시아노박테리아의 PS 저 뭐니까 흡수하는 스펙트럼 흡수 파장 거기죠. 근데 요거하고 요것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이게 이제 분명히 PS1이나 2 근데 이때는 이제 PS2를 기능을 못하게 했으니까 PS1에 많이 흡수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C번 그림은 이게 이제 그러면 좀 한번 글루코스를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저 전류가 증가하는지 안 증가하는지 보자 이겁니다. 왜 글루코스를 집어넣냐면은 이것은 호흡 작용을 이제 하는 기질로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기질. 그죠? 호흡 작용은 어떤 유기물을 분해하는 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글루코스를 안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이제 빛을 쪼여주면 이 정도 전류가 흐르는데 이제 글루코스를 집어넣으면은 어때요? 전류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호흡 작용을 이제 분명히 하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이제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이오도 아시테이트를 처리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이것은 호흡 작용을 딱 차단하는 거라고 그런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이오도 아시테이트. 이제 여러분 아까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아이오도 아시테이트로 처리하면은 이제 포토커런트가 이제 거의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호흡을 통해서 이게 저 전류가 흐른다. 근데 호흡에 관여하는 그 PS 관계는 뭐냐? 포토 시스템은 1이다. 2가 아니고. 그죠?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이 결과들은 일렉트론 패스는 레스피레토리 시스템을 통해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저 전자 이 전류가 꼭 이제 광합성 명반응에서뿐만 아니고 호흡 작용에 의해서도 전극으로 전자가 이동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본 건데
글루코스가 없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점선 글루코스가 있을 때는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도 아시테이트를 처리하니까 이게 서서히 이게 전류가 거의 제로로 줄어들었죠. 이제 글루코스를 집어넣어도 아이오도 아시테이트를 처리하면은 호흡작용에 그죠? 그 한 길목이 딱 막히기 때문에 이 전류가 완전히 바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이것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뭐냐면은 호흡작용도 중요하다. 이제 그것입니다. 근데 전자는 이제 광합성 작용뿐만 아니고 호흡작용으로부터도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 뭐 저 굳이 이걸 쓸 필요까지 있었나 싶은데 이 시아노박테리아 이런 현상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수소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뭐 셋업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제 월킹 일렉트로드 위에 여기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샥을 준 시네초코쿠스를 시네초 시스티스를 입혀놓은 다음에 3점극계를 입혀놓고 여기 이제 포텐시오스탯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카운터 일렉트로드가 여기 마이너스가 걸리도록 거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빛을 쪼여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서 프로톤이 나오고 또 전자도 나오죠. 그죠? 그 전자는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여기는 삼등극계에서는 워킹을 통해서 포텐시오스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안 갑니다. 여러분 이건 뭐 저 자세히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 전기학 하는 그 실험하는 기본적인 셋업이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요 카운터로 가요. 카운터 여기 카운터. 카운터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카운터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니까 양성자와 전자가 카운터에서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유일한 방법이 수소가 생산되는 거예요. 프로톤 플러스 전자가 수소가 돼서 여기다가 요 나오는 수소가 이제 자동적으로 포집이 돼서 여기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로 이제 가서 수소가 검출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하나의 뭡니까 이게 공간을 만들어서 먼저 수소를 거기다 포집한 다음에 그것을 일부를 취해서 GC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 조건이 여기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뭐냐면은 산소가 없어야 됩니다. 산소가. 여기 만약에 용액 중에 산소가 있으면은 전자가 저 프로톤과 결합을 잘 안 해요. 산소와 결합하지. 그죠? 그래서 산소 환원을 시키는 거지. 이제 이제 그런 거 하나 여러분 요 실험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저 MEC 있죠? MEC 마이크로비얼 일렉트롤리시스 셀에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저 혐기성 조건, 즉 앤에어로빅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에 따른 수소 양을 GC로 통해서 된 겁니다. 여기 파란색은 이때 흐르는 전류고, 요 빨간색은 그때 총 수소 양, 누적된 수소 양을 마이크로몰 단위로 해서 양을 이렇게 이제 그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이때까지는 수소가 잘 포집이 안 되다가 쭉 가면서 수소가 계속 포집이 되니까 이 누적된 양은 점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거의 직선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몇 시간 정도 빛을 쪼여주냐면은 한 2시간 정도 쪼여줬다고 하네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2시간이면은 3600 곱하기 그러니까 7200초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빛을 끈 겁니다. 그래도 이제 수소가 여기 수소가 계속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은 수소 생산은 빛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발생한 여기 프로톤이 하고 전자가 서로 결합해서 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얼마큼 나오느냐 여기 요 시스템에서는 3.5 마이크로몰 정도. 물론 시스템이 이게 크면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페라데이 에피션시가 약 36%밖에 안 돼요. 사실은 수소 생산은요. 프로톤이 환원되는 것은 요게 이제 백금 전극을 썼는데 백금에서 아주 빠릅니다. 그죠? 웬만하면은 요 페라데이 에피션시가 거의 100%예요. 일반적으로. 거의 100%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36%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거는 뭐가 시스템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아니면 수소가 손실이 많이 돼서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지 않았는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이제 컨클루전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이제 레스피레토리,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전자연대를 될 때는 PS1이 관여한다. 그죠? 물론 이제 빛을 쪼여줬을 때는 PS2와 1이 동시에 다 작용을 하는 거죠. 요걸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오도 아시테이트는 요 G3P에서 아시틸 코엔자임으로 가는 코엔자임 A로 가는 요 길목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안 일어나죠. 그죠? 예. 이때 쓴 것은 시네초 시스티스 SP PCC6803이라는 요 종을 이제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포트코넌트는 포트 시스템 1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추출한다. 그리고 일렉트론은 어디서 유래합니까? 호흡이니까. 그죠? 물이 아니고 유기물, 카보하이드레이트, 그죠? 탄수화물로부터 유래한다. 이렇게 이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거는 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